기자들의 취재 아이템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과학 일열 코너입니다. 이번 시간엔 8전 9기 끝에 지구를 떠난 차세대 우주망원경 스피어X에 대해 임누솔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한 달 전에 과학 일열에서 스피어X 망원경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2월 28일에 발사될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무려 8번의 연기된 끝에 지난 12일에 우주로 떠난 건데 우선 발사가 잘 이루어진 거죠? 네, 이 스피어X는 발사는 물론 교신도 성공해서 최종적으로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제가 발사 당시 화면을 준비해 왔는데요. 예.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짙은 어둠 속에서 우뚝 솟아있는 스페이스X의 펠컨 9 로켓, 이 안에 실린 게 바로 우주망원경 스피어X입니다. 카운트다운과 함께 펠컨 9 로켓이 힘차게 우주로 출발을 하는데요. 이륙 후 2분이 지난 뒤 펠컨 9 1단 엔진에서 분리, 2단 엔진 점화가 차례로 일어났습니다. 이후 재사용 가능한 펠컨 9의 1단 로켓은 자동 복귀 절차를 시작해 착륙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 지금 보시는 장면은 2단 로켓이 달린 카메라 영상인데요. 예. 2단 로켓과 스피어X가 정상적으로 분리되면서 목표 궤도로 들어가는 스피어X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신기함은 물론 8전 9기 끝에 성공한 스피어X에서 감동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예. 이게 발사 42분 후, 그러니까 우리 시각으로 12일 낮 12시 52분경이었습니다. 이후 스피어X는 고도 약 650km 태양 동기 궤도에 도달했고 오후 1시 30분경 나사의 근우주 네트워크인 노르웨이의 스발바르제도 지상국 센터와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저희가 자료 화면도 봤었는데 이게 예정보다 많이 발사일이 늦어졌잖아요. 그 하루씩 또 여러 차례 발사일을 미뤘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미뤄진 거죠? 정말 이 스피어X가 발사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예. 원래 스피어X는 지난달 28일 낮 12시 9분에 발사될 예정이었는데요. 그런데 3월 1일과 5일, 7일, 8일, 11일로 이렇게 미뤄지는 등 8차례나 발사가 지연이 됐습니다. 예. 나사는 미디어 브리핑에서 이 펠컨 9 로켓이 상승할 때 우주선이 겪는 충격을 완화하는 데 필요한 특정 부품의 문제가 발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주 망원경을 싸고 있는 덮개인 페어링의 압력 장치에서 누수가 확인되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게다가 기상 악화로 우주 망원경을 발사장으로 이동시키는 작업이 미뤄졌고 우선순위가 높은 다른 우주군 미션 때문에 연달아 발사가 지연됐습니다. 이후에도 기상 악화나 발사 순서 지연 등의 이유로 발사가 연기됐는데요. 하지만 예정된 임무 수행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습니다.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발사나 시험 운영이 지연된다고 하더라도 나사는 기본적으로 과학 임무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정해진 임무 기간 2년 반 동안에 4번의 전청 관측을 반드시 보장하게 됩니다. 예. 스피어X가 관측을 시작하게 되면 기존의 그 흑백 우주에서 컬러 우주로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뭐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그 우주 사진들도 다 컬러로 바뀌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사람들이 이제 기존에도 컬러 사진이었는데 왜 다시 한번 또 흑백에서 뭐 컬러로 바뀐다라는 말을 하는지도 궁금해 하실 겁니다. 예. 그동안 본 우주 사진도 다 컬러 사진이 맞긴 합니다만 그런데 스피어X가 보여주는 앞으로 또 보여줄 이 컬러 우주 사진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러니까 뭐 진짜 컬러 사진이다라고도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우선 지금 활동 중인 우주 망원경인 허블과 제임스 웹도 있잖아요. 예. 이 허블과 제임스 웹이 있지만 또 이것들이 보여주는 우주 사진은 또 다른 화면들이거든요. 예. 제가 이것들을 비교하려고 제가 또 사진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용골자리 대성운의 사진을 준비해왔는데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사진은 허블 우주망원경이 찍은 용골자리 대성운 사진인데요. 한 번쯤은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제가 사진 한 장을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다른 차이점이 느껴지십니까? 확실히 선명도가 좀 달라 보입니다. 네, 이게 같은 사진이지만 같은 모습을 봤지만 누가 찍느냐에 따라서 또 화면이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예. 이건 제임스 웹이 또 찍었고 그다음에 또 허블이 찍었던 사진을 함께 보셨습니다. 허블 우주 망원경은 가시광선과 근적외선으로 천체를 관측을 했다면 이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적외선으로 천체를 관측하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 적외선 관측이 가능한 제임스 웹도 적외선 영역에서 3개에서 5개 색을 이용하는데 이번에 발사된 이 스피어X는
무려 102개 적외선 색깔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 그렇다면 그 저희가 방금 봤던 사진보다 더 선명한 사진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조금 더 다양한 색깔로 인해서 우주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예. 조금 더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까지는 빨강, 초록, 파랑, 검정 정도의 크레용으로 그림을 그리던 아이가 엄청나게 많은 색깔, 그러니까 한 102개가 들어있는 큰 크레용 세트를 선물을 받아서 이렇게 색칠을 한다, 이렇게 선물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 스피어X가 주목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나사와 협업을 했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다가 나사와 같이 협업을 하게 됐고 또 거기서 우리나라는 어떤 역할을 했던 거죠? 네, 국제협력기관으로는 우리 한국천문연구원이 유일하게 참여를 했는데 예. 이 한국천문연구원은 스피어X 프로젝트에 2016년부터 기획, 아이디어 단계부터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2019년 나사 중형 미션 선정, 2022년 지상 검교정 장비 개발까지 우주망원경 기획, 자료 처리, 기기 개발 등 전 과정에 참여를 했거든요. 예. 이 가장 결정적인 역할은 천문연구원이 극초원 진공 챔버를 개발해 나사에 제공한 점입니다. 영하 220도 우주 환경을 구현한 극초원 진공 챔버 덕분에 망원경을 실제 우주에 보내지 않고도 관측 장비를 검증, 교정할 수 있어서 개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데 큰 도움을 줬습니다. 또 2019년부터 많은 한국 천문학자들이 자료 분석과 소프트웨어 개발, 과학 임무 분석에 기여를 했고요. 우리 연구진의 기술력도 인정받은 상태라서 앞으로 이 스피어X가 전송할 각종 관측 자료를 공유받아서 한국 우주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끝으로 이 지난주에 발사한 스피어X가 언제부터 공식 임무를 시작하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스피어X는 시험 가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피어X의 임무 지점은 지상에서 약 700km를 도는 지구 저궤도인데요. 예. 약 550km를 돌고 있는 허블 망원경의 궤도보다는 조금 높은 거죠. 즉 임무 지점이 지상에서 700km이기 때문에 발사 후 거의 바로 궤도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처럼 150만 킬로미터를 가기 위해 수개월 정도가 걸리지 않고 거의 바로 올라가게 된 거죠. 이 스피어X는 적외선 망원경이기 때문에 온도를 낮추기 위해 약 10일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37일 동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 관측을 한 뒤에 4월 중순부터는 본격적인 과학 탐사 임무를 시작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차세대 망원경 스피어X가 우주의 새로운 이야기를 가져다 두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